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냐 스톱이냐 이화진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네. 트럼프라는 변수 여기에 바이든마저도 변수로 지금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오늘 10개 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과연 수상한 종목 10개 중에 9개 투자 의견이 적중했습니다. 90%의 적중률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100%를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10개 후보 보시죠. 인기 검색 상위라던가 장중에 시세가 급변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우리바이오도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태성은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삼성전자 볼게요. 사실 지금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발 빼고 있고 특히 선물에서 매도 계약이 굉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판다라고 들리는데 그들의 눈에 국내 증시는 그냥 반도체 잘하는 나라잖아요. 네. 최근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한국 증시의 매력을 잃어버린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 그동안 최근에 매도세가 있긴 했지만은 한 달 이 기점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삼성전자를 사오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 25일이죠. SK하이닉스가 실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저는 시선이 SK하이닉스 쪽이 아니라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2분기 실적에 SK하이닉스가 좋은 점은 이미 3월에 시행됐던 HBM3E 양산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때 그 HBM3E에 대한 마진폭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그러면 삼성전자의 3분기, 4분기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컬 테스트에 대한 통과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만약에 7월 31일 날 향후에 그런 HBM3 양산에 대한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만약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애국인 수급이 하이닉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수급들이 더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7월 달부터 뭐 블랙의 가속기, 흔히 엔비디아 쪽에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삼성전자의 이 캐파에 대한 여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훨씬 더 3, 4분기에 대한 밸류가 좀 더 클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최근 트럼프 이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전 노이즈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상향 모멘텀이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5일, 31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시선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자꾸 하락하니까 걱정이 많으세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하잖아요. 증권가나 많은 패널분들이 반도체 피해 없을 거야 걱정 마라고 하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 증권가에서도 이걸 기우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실제 소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소리는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부분은 물론 어제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시 반도체 간다라고 했지만은 물론 오늘 좀 떨어지긴 했죠. 네.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도체가 반등을 안 한다는 흐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계속 이제 반도체 고점 얘기는 여기저기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건 실적이 얼마만큼 계속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HBM3 이뿐만 아니라 4까지는 적어도 마이크론보다는 아무리 트럼프가 향후에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을 어느 정도 푸시를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2분기 10조에 대한 영업이익이 단순하게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3, 4분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오히려 9만 원이나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오히려 탄력성이 더 커질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말자. 고 의견이죠? 네, 고 의견입니다. 삼성전자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태성을 만나볼게요. 인기검색 상위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기판에서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때 두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복합 동박과 관련해서 CATL에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모멘텀을 얻어가는 겁니까? 결국 전반적인 IT 수요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 전기차 이쪽이 전기 이제 하고 있는 이제 CATL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향후에 수익성을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PCB 기판이나 이런 자동화 이제 설비 작업 자체가 결국에는 업황 IT 수요 자체가 전방 산업에 살아나는 게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 쌓이고 이제
이게 해외에 있는 고객사가 확보가 되고 그 흐름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왔던 걸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이제 다른 회사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테슬라와 뭐 계약을 맺었네 뭐 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컬테스트나 이런 이슈가 나와줘야 본격적인 이게 매출이 향후에 뭐 3분기든 4분기에 잡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CAT의 결과로 단기적인 모멘텀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 나중에 실제로 실적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태성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동화 설비 작업을 통해서 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게 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쯤에 저는 오히려 좀 포커스를 두고 그거라고 좀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손을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방 산업은 수요가 개선돼야 되는데 추후에 그럼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닦아놓은 토대로 나중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그럼 좀 긴 시선으로 봐야 되나요, 태성은? 긴 시선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2분기도 좋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기판이나 이제 IT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3분기 성수기 때문에 2분기는 어느 정도 분위기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3분기에 장비에 대한 이 자동화 설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업체들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덕전자나 이제 기판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실적이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성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오늘 원전주들이 좀 많이 밀려서 한전기술을 볼게요. 궁금한 거 하나입니다. 앞으로 원전, 그래요. 이제는 계속해서 이벤트가 많이 남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길게 봐서 고점을 봤을 때 지금 고점 수준은 건 아닌 거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거죠. 네, 저는 충분히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번 체코는 네. 하나의 레퍼런스를 하나를 확보했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바라크 원전은 15년 전이긴 하지만은 지금 체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올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히 앞섰고 네. 기술력도 앞서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 뭐 새로 나왔던 이슈는 저가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이슈와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당연히 지적재산권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금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또 나눠야 된다는 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코도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도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입찰 결과가 2차 이제 나올 건데 왜냐하면 1차 때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줬기 때문에 그 2차는 기정 사실화되면서 총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2030년을 원전 총 13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 여러 업체들도 이제 숫자를 매길 수 있고 밸류를 매길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맞게 주가를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조정은 전 개인적으로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바라크 원전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상기하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을 포함한 원전주들 여기가 고점은 아니다. 뭐 단기 부침은 있겠지만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현 구간의 하락시 매수 기회로 봐도 돼요? 저는 매수라도 생각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우선 협상자 선정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모멘텀이 적어도 몇 주 뒤나 몇 달 뒤에 이게 결국 최종 선정이 되고 계약 금액까지 명확하게 나온다라면은 그때 숫자가 명확하게 우리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결국에는 사업 수립 위에 설계 매출이 언제부터 찍히냐가 이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 원전주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재료다. 그 의견입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알체라로 가보겠습니다. 장중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 솔루션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근데 그 이슈도 있는데 오늘 아마 알체라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나 대부분 메타버스 쪽으로 좀 이게 기후가 나왔던 게 어제 미국에 있는 메타 기업이 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R 글라스 쪽으로. 아마 그것 쪽으로 해서 나왔고 알체는 여기 한 단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별 이슈도. 개별 이슈를 보태면서 조금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이게 삼성전자에서도 올해 노태문 사장도 올해 안에 XR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 얘기하면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게 전 단기적으로 이제 일단 먼저 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 항상 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AI 얘기했죠. 로봇 얘기했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얘기했지만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모멘텀은 올라가는데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시간이 지났고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네 이것 때문에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와라고 이제 실적이 나온 애들 위주로만 이제 종목별처럼 차별화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체라,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아니면은 여러 메타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비전 프로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직 이게 대중화 보급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콘텐츠 사업이나 이런 AI 소프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체라도 그 의견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입니다. 저 정말 궁금했는데요. 지금 남북경협 이야기 저희가 2번 나눠봤어요. 보지도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오히려 그럴 때 매수 기회다라는 지금 1대1의 상태입니다. 최종 승자는 이제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데요. 인디에프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경협주.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이제 그 트위터 X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명의일에 사퇴 발표를 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남북 계엄죄가 뭐 올라가고 있고 인디에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아그룹의 관련 계열사고 옛날 개성공단 관련주로서 이제 의류 관련주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트럼프 재임 기간 1기 때도 계속 봐왔지만은 뭐 개성공단, 뭐 철도 관련주 결국엔 남북 계엄주도 단기적으로 뭐 대선 이전 기간 동안은 이런 테마주로 움직일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뭐 제가 이 회사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해서 이제 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단기적인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자기가 하면 더 할 거라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뭐 김정은 지금 저 북한 국방위원장과 뭐 친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 뭐 지금 투자 의견으로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는 단기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에서 고입니다. 전체 10가지 투자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고가 좀 현재까지는 많은데요. 올고 주셨네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주시고서 놀래가지고 네. 잘못 나왔나 했는데 네. 이제 하나씩 봤을 때 고였는데 네. 전체 다 10개 고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가장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진짜 중장기처럼 본다면 저는 한전 기술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원전주요. 네, 이 회사가 이게 역사상 신고가가 14만 원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 1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설계 매출로 실적을 내고 있고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설계 매출 아마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찍힐 겁니다. 체코 쪽이 되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이 한 5천억에서 6천억이 나오고 27년쯤에 한 1조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신한울 3기가 이제 있고 이제 체코 지금 2기에다가 이제 템멀린까지 합쳐지면은 총 7기가 되고 그다음 폴란드 펑티너프 2기까지 합쳐지고 그리고 아라비까지 합치면 총 13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27년에 1조가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영업 이익률이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원전 산업 자체가 성장 구도에 계속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전이 사업 수리 5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2년 동안은 이제 설계 매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 매출이 단순히 2년이 아니라 시작이 2년이고 결국에는 10년 건설 기간 동안 설계 매출이 계속 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60년간은 장기 용역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총 3조에 대한 수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쌓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정책 모멘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을 쌓아가는 이제 스타트 이제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하락이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저희 뭐 가격적인 전략보다는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급락하는 날 매수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전 기술을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10개 종목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